재판부 판사님께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 바로 잡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꼭 이렇게 25년, 수십 년이 걸려야 되는 일인가.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집에 가서 좀 편히 쉬고 싶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누나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우 기쁘지만 좀 실감이 안 나요. 24년 동안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온 그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 이번 이야기는 임주혜 변호사가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00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던 김신혜 씨. 수감된 지 무려 24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유명한 사건이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마터면 존속살해 사건으로 끝나나 싶었던 사건인데요. 지난 2003년 수면제를 탄 술로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는데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김신혜 씨가 24년 동안 감옥에서 계속 무죄를 주장해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무기징역형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선고를 받고요. 24년간 복역을 해왔고 재심이 신청된 이후에도 9년여 만에 1심, 그러니까 재심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대표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당시 김신혜 씨가 이제 받았던 혐의는요. 수면제, 다량의 수면제를 양주에 섞어서 아버지에게 마시게 하고 이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교통사고 같은 부분으로 은폐하고자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유죄를 받았던 것인데 그게 경찰의 이제 수사 결과 내용이죠? 그렇죠. 수사 결과 내용이고 일단 대법원에서 확인을 받았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 하지만 재심 청구에서의 상황들은 달랐습니다. 먼저 최초에는 김신혜 씨가 자백은 했지만 이후에는 줄곧 범행을 부인해 왔어요. 처음에 자백을 했을 때 당시에는 남동생이 진범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남동생의 죄를 대신 뒤집어 써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 김신혜 씨가 성폭행을 아버지로부터 당해왔다라는 그런 범행 동기, 이런 이유 때문에 살인의 범행 목적이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도 이런 성폭행을 당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재심 재판부는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인으로 지목되었던 그 수면제 역시도 사실 분석해 봤을 때 수면제에 의해서 살인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범행 동기라던가 그리고 결정적인 그 범행의 증거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또 압수 영장이 없었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요. 당시에 김신혜 씨의 집에서 이런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기록물이 담겨진 노트가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노트가 일기장 같은 형식이었다죠? 그렇죠. 네. 일기 형식이었는데 이 노트가 적법하게 압수 영장 없이 미성년자인 동생이 있는 집에서 그대로 이제 획득이 된 것인데 경찰이 그냥 영장 없이 와서 가져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것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노트의 내용에 대해서도 김신혜 씨는 줄곧 본인이 이제 습작같이 기억의 내용이라던가 어떤 줄거리를 한번 구성해본 그런 작품 활동 같은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재심 재판부에서는 김 씨를 어떤 이 유죄의 증거로서 볼 만한 결정적인 부분이 없었다고 본 것이죠. 본인이 살해했다고 주장한 이유도 계속 설명하기로는 주변에서 이 남동생이 죽인 것 같다라고 알려지면서 남동생이 감옥 갈까 봐 그냥 내가 죽인 걸로 하겠다. 이렇게 강압된 진술을 했다라는 얘기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진실과 다른 부분들이 24년 만에 이제 바로 잡혀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에서 만약에 항소를 하면
재판이 끝난 게 아니라면서요. 또 진행이 된다면서요. 그렇죠. 재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검찰에서 항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1심이 확정이 된다면 이대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 검찰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아마 만약 검찰 측에서 항소를 제기한다면 지금 재심 재판에서 논점이 되었던 부분들, 범행 동기가 석연치 않다는 부분이라던가 특히 지금 김신혜 씨가 보험 같은 부분을 사전에 8개 이상 가입을 했었다. 그래서 보험금을 목적으로 했던 살인이었다라는 그런 애초에 주장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퉈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진범은 지금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진범의 존재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무성한 추측만 난무하고 있고 이제 그때 이 사체 사인으로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03%로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주로 인한 이 음주 단 하나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2000년도에 있었던 네. 내용입니다.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범죄의 현장을 다시 재구성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자, 억울하게 2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김선혜 씨 어제 석방이 되면서 이 자리에는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또 찾아왔습니다. 바로 윤성여 씨입니다. 장동익 씨에게서도 꽃다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어떤 사람이었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20년이라는 그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저도 뭐 22살 들어가서 44세 나왔는데 환복대가 나오니까는 그게 좀 힘든 거죠. 김신혜 씨 나오신다고 하면 네. 어떤 말씀 먼저 해주고 싶으세요? 그간 고생했습니다. 인간 승리, 자신감 싸우면서 이겼다고 나는 진짜 두 손 들고 같이 만세 부르고 싶습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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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분들이 다 과거에 억울하게 10년, 20년 옥살이를 했던 분들인데 같은 마음으로 와서 축하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신혜 씨의 재심 무죄 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심 개시 결정 9년 만이고요. 첫 재심 재판이 열린 지도 5년이나 훌쩍 넘어서야 이제 무죄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본인도 아쉬움을 드러낸 만큼 조금 더 빨리 절차가 진행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단 하루라도 더 먼저 이 억울함이 풀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을 해줘도 억울함이 풀리기에는 부족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이 당사자에게 배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배상을 하게 되죠?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수십 년, 20년이 넘는 세월을 금전적으로 보상은 할 수 없겠지만 만약 재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로 확정이 된다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춘재 사건 때 이제 보상을 받은 윤성여 씨 예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형사보상금과 국가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형사보상금은 형사 피고인이 구금이 되었는데 추후에 이제 무죄로서 판단을 받게 되면 그 구금한 일수에 따라서 형사보상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와 또 별도로 국가배상금도 지급이 돼야 되는데 국가배상금은 말 그대로 공무원이 어떤 과실로 인해서 결국 국가로 인해서 국민이 억울하게 손해를 봤을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20여 년 정도를 복역하신 윤성여 씨의 기준으로 보면은 형사보상금과 국가배상금이 43억 원가량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신혜 씨의 경우에는 이보다도 더 오랜 기간 복역을 했기 때문에 이 이상의 금액이 배상 판결로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물론 저희가 뭐 억울한 저 인생을 돌려받기에는 돈으로 얘기하는 거는 합당치가 않습니다만 일부 이런 부분도 국가가 국민에게 잘못해서 인생을 저렇게 송두리째 망쳤다면 충분히 배상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저희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검찰에서는 항소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보통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요. 1심에서 재심이 이제 무죄로 나온 경우에는 항소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그럼 그대로 이제 무죄가 빠르게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이후의 절차들이 좀 더 신속하게 제기될 수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지만 김신혜 씨가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없게 억울한 부분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임주혜 변호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